네, 이번 강은 2016년 산업기사 일반검정 제3회입니다. 언제 시행했냐고요? 2016년 8월 20일 날 여러분보다 먼저 앞선 안전관리자가 되신 분들의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5과목이니까 시험 시간은 바로 2시간 반입니다. 이 문제는 역시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문제를 우리 출판사와 저자가 100% 적중을 위해서 구성하였는데 꼭 여러분 참고라든지 합격키 또는 교재 합격 날개, 보충학습 등등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 문제는 물론이고요. 역시 우리 현명한 세아 독자라든지 정재수의 강의를 보는 모든 독자들은 최근 문제가 이번 시험에 적중합니다. 바로 2017년 3월 달에 시험을 본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2016년 8월 문제를 보셔야만 가장 안전한 합격이고 합격의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재는요, 100% 안전공학 박사고 현직에서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유일무이하게요, 365일 24시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017-321-278 전화하셔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과 개정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출제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의 이번 시험의 안전한 합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입니다. 첫 번째 과목은 산업안전관리론입니다. 안전관리론은요, 1번 주요 구조부문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가 아닌 것은 안전인증기계기구와 자율안전확인기계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인증기계기구는 몇 가지가 있냐면 10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안전인증기계기구가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죠. 바로 원심기구는요, 위험기계는 될 수 있지만 안전인증기계가 아니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사출기, 고소작업대, 압력. 그래서 봐요. 사출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출기 있죠. 또 고소작업대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압력용기도 있습니다. 바로 원심기가 답이 된다. 이것은 1-72 안전인증에 명쾌하게 우리 교재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2번은요, 올리지 않고도 답을 쉽게 맞힐 수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작업 지도 방법이라든지, 이건 뭐예요? JM을 하는 거죠. 작업 개선 방법이죠. 작업 개선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인관계, 뭐 JR 관계잖아요. 또 있다면 JS, 이런 방법 등을 하는 초급 관리자는 뭐예요? 바로 TWI 교육이 되겠죠. 바로 답을 쉽게 우리는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WI 교육 4가지는 JI, 여기에 JM, JI, JR, JS, 이것만 해도 작업 개선, 작업 지시, 부하 통솔, 인간관계 기법, 작업 안전 기법,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를 가지고 우리는 ILO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구분한 일시, 즉시, 일시 전노동 불능재해가 뭐냐고. 일시라는 것은요, 반드시 의사라는 사람이 소견 또는 의사 진단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나? 의사 소견에 따라 일정 기간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에 의사 소견에 따라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이 아니요, 말 그대로 일시잖아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에 중 치료를 받는 정도의 상해. 답은 4번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의돼 보겠습니다. ILO 국제노동통계에 구분해서 근로불능상해의 종류는 사망이에요. 사망이 일어나면 우리는 7,500일의 노동손실을 가져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일시 전노동 불능상해 봐요. 의사의 소견 다른 말로 하면, 의사의 소견을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뭐예요? 의사 소견을 진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죠. 의사 소견 또는 의사 진단입니다.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저 바로 일반적인 휴업제입니다. 그리고 저도 봐요. 헷갈렸죠. 일정 기간을 해야 되는, 저는 일시라고 했죠. 글쎄, 알아둘게. 답은 4번이 아니고 몇 번이다? 3번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시 전노동은 일시적이 아니고 일정 기간, 뭐 1시간이라든지 혹은 8시간, 이런 걸 우리는 일시 전노동 불능상해.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혼동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또 저도 일시 잡는데 일시가 아니고
일정 기간, 일시라는 건 1초도 안 되는 사이를 말하잖아요. 그죠?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교육훈련평가에는요, 4단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건데, 사실 교육훈련평가의 4단계는 반드시 교육훈련을 받으면 뭐가 와야 되냐 그러면 반응이 와야 돼요. 반응이 와야 학습을 할 거고요. 학습을 하면 행동이 오고 행동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교회의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나와 있습니다. 5번입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메슬로우는요, 1단계는 생리적 욕구 맞죠? 2단계는 안전 욕구에, 3단계는 사회적 욕구에, 4단계는요, 존경받는 욕구 혹은 인정받는 욕구 틀렸어요. 그죠? 5단계는 자아실현 욕구 이런 순서로 된 거 답은 4번이 틀렸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본다면 바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래서 5단계가 자아실현 욕구는 잠재 능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고, 그 다음에 이 5단계는 자기의 성취 동기라든지 자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취미생활도 5단계에 속합니다. 그러나 생리적 욕구는요, 가장 강력한 욕구예요. 먹지 않으면 죽을 것도, 기아, 배고프면 죽죠. 호흡, 숨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이런 걸 1단계 욕구, 호흡, 배설성,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이거는 종족을 보존하는 그런 욕구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아, 이게 하나 해보내겠네요. 6번은 보니까 안전교육의 3요소, 요건 내가 틀렸다고. 반드시 3요소와 3단계는 같지 않아요. 3단계는 1단계 지식교육에, 2단계 기능교육, 3단계 태도교육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안전교육의 3요소는요, 사실 주체, 객체, 매개체. 주체는 보면 강사예요. 객체는 수강자가 되겠어요. 매개체는 교재인데요.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 잘 맞히더라고요. 어쨌든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나와도 맞게 해야 된다는. 그 다음 NCS 교육 3단계도 똑같아요. NCS는 지식교육은 1단계 그대로였어요. 요 기능교육을 기술이라고 싹 바뀌어놨고 3단계는 태도교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 3단계 교육과 우리 일반 교육의 3단계는 동일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여기 NCS와 또 교육의 3요소 제가 여기 다 해놨어요. 봐요. 본 문제는 질문 내용이 잘못돼서 이런 문제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답만 잘 하시면 된다는 얘기도 표현했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한 착시현상과 관계 깊음. 착시라는 것은요, 정확한 눈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착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는 누구의 착시냐? CD와 AB는 반드시 서로가 틀리게 보이냐. 그러나 실제는 똑같죠. 이런 걸 가지고는 뮬러 라이어의 착시 현상이 되겠고요. 이것은 가로 세로는 헬호주의 착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요, 헤링이고요. 이거는 콜로와 여기는 포겐도르프의 착시 현상이에요. 이거는 그림을 눈으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인간은 안전교육 형태에서요, 행위의 난이도에서 어렵고 힘든 거에서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순서. 뭐가 변하면 점차적으로 잘 떼가는 거예요. 첫째는요, 우리 애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행위의 변형 순서는 지식이 어쨌든 변해야 됩니다. 지식이 변형이 돼야 돼요. 지식이 바뀌면요, 바로 뭐냐면 태도가 변형이 돼요. 이건 조금 해볼까요? 그래서 알아야 면장한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행동이 변하죠. 그게 태도죠. 행동이 변하는데 첫째는 개인적인 행위가 변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인 행위가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잘 되면 좋은 습관 뭐 이렇게 그게 바로 인간의 안전교육 형태가 변화되는 것은 지식과 태도와 또 뭐요? 개인과 전체 행동이 변합니다. 조금 해설을 보면요. 안전교육의 3단계는 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이 되겠습니다. 안전교육의 집단교육의 4단계 순위 지식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개인이 변하고 전체가 변합니다. 리더십의 변화 4단계도 지식이 변화가 되면 태도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개인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성과, 집단 행동. 그래서 이 문제와 리더십의 변화 4단계는 동일한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과정이 아닌 것은, 우리 사업 내는요, 우리 특별 위험 작업에 종사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되고요. 또 양성교육이라는 사업 내 교육이 아니고 사외라든지 일반적인 교육이 틀렸어요. 답은 2번이고요. 작업 내용 변경 시라든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도
사업 내 교육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표로서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요. 정기교육은 사무직의 종사자 근로자, 관리감독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그 밖에는 신규 채용, 작업병역, 특별교육, 건설. 이것이 모든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이 되겠고요. 양성교육은 특별교육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는 교육인데 특별교육은 아니고 여기는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10번째입니다. 학습의 전개 단계에서요. 전개 단계에서 주제를 논리적에서 시스템 체계적으로 하는 과정이 또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학습의 전개는요.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하는 겁니다. 부분적인 것에서 전체로 하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부분에서 전체는 우리 학습 전개 과정이 포함되지 않고요. 답은 2번입니다. 미리 알려져 있는 것에서 미지어서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것에서 적게 사용하는 것 또는 한 번 더 한다면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복잡한 것으로가 되겠습니다. 11번째 문제를 보면요. 11번째 문제는 재해산업재해 손실비 산정시요. 산정시 직접비가 그럼 하인리네. 직접비라고 하면 하인리 1이죠. 하인리 방식 총 손실액은 그러면 사실 직접비가 1이면 간접비는 40. 그럼 직접비가 얼마요? 2천만 원이에요. 간접비는 4천만 원이에요. 그럼 합하면 얼마요? 2천만 원 하고 4배니까 4천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400이 하는 거 요거 2가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2, 4, 8 하면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다 합하면 1억이 되는 거죠. 답은 얼마? 1억 원.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하면 직접비, 간접비 하면 이렇게 더하기 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직접비 곱하기 5로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2천만 원 곱하기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2천만 원 더하기 8천만 원. 어느 방법을 해도 1억이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인리의 직접비와 간접비를 우리는 산출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무죄운동의 3대 원칙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무죄운동의 3원칙이라고 그러죠.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런 거죠. 사람이 죽거나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는 일 및 모든 잠재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그랬는데 사실 여기서요. 무죄운동은 3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알아둘게요. 사람이 죽거나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은 잠재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그러는데 잠재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뭐냐 하면 근원적으로 모든 재해를 없앤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일명 재래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보자고요. 잠재 위험 요인을 발굴 제거해 안전확보면 사고를 예방한다. 미연의 사고 예방하는 이거는 가지고 우리는 선치 해결의 원칙이라 할 수 있어요.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이상을 방해 정비 및 수리를 통해서 사고 예방한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런 말은 선치운동 역시 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무죄를 지향하고 안전과 건강을 선취해 저는 참가한다. 이걸 가지고 참가의 원칙이야. 그래 이게 사실 애매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답을 확인해보고 여러분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2번이요. 여기는 3으로 나왔는데 이게 제가 설명할 때도 이렇게 했지만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애매한 말, 작업 환경을 개선한다 그랬죠. 환경의 개선은 무의 원칙은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치의 원칙은 모든 사람 빨리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참가의 원칙은 전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조금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12번에 무죄운동의 3대 원칙이 했고요.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에 보니까 뭐냐 그러면 부주의입니다. 부주의라는 것은요. 사실 사고가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주의는 모든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주의는 직접 원인뿐만 아니고 간접 원인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답은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부주의라는 말은 불안전 행위뿐만 아니라 불안전 상태. 그러니까 인적 원인뿐만 아니라 물적 원인도 포함된다 이런 뜻이죠. 부주의한 말은 벌써 어떻게 사고가 났으니까 결과를 표현하는 것이고 부주의는 무의식적 행위나 의식의 주변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벨트식 안전구내식 안전대 사용 구분에 따른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건데 우리는 안전벨트는요 사용 용도에 따라 가지고 구분에는 벨트식과 구내식 두 개밖에 없어요. 사용 구분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U자 거리형이 있어요. 그 다음 한계 거리형이 있어요. 근데 D링이라는 건 없어요. 답은 2번이고요. 안전블록과 수락방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D링 거리라는 것은 없다. 재예방 4원칙 중에서요. 대책 선정의 원칙의 충족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 대책 선정은요. 사실 3위 대책도 만족해야 되거든요. 충족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대책 선정에는요. 문제 1번 보면 문제 해결 능력 고치가 있는데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 고치는 아니에요. 벌써 끝난 다음에 3위를 적용. 이거는 1번이 답이 될 것이고요. 4원칙의 대책 선정에 기준 설정하고요. 경영자와 관리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부단한 동기부여와 사기 향상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대책 선정의 원칙으로 만들어 놨고 이것은 우리 1-46에도 있고 2016년 5월 8일 날 문제 12번으로도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16번째 가보겠습니다. 위험예지훈련은요. 위험예지훈련들은 4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4라운드 혹은 4R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토의를 통하여 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단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것은 저는 토의는 어떻게 하면 시작할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제1단계에 실시한다는 걸 꼭 기억해서 저는 토의로 얘가 도해를 상황 속에서 잠재 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단계가 1단계고요. 그 다음에 본질 추구 단계는요. 바로 발견된 위험 요인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고 그리고 지적 확인 단계가 본질 추구 단계다. 이 말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7번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7번째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안전과 보건 표지의 종류 지시표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시표지는요. 실제 안전인정 대상 보호구나 자율안전 확인 보호가 지시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 알아둘 게 뭐냐면 지시표시는 맞죠? 안전모가 해당될 것이고요. 그뿐 아닙니다. 안전모, 안전화 해당될 거. 요걸 잘 봐야 돼요. 방호복이라는 게 없어요. 반드시 보호복입니다. 그럼 엄격하게 야 보호복 안에 방호가 속하지 않냐. 그럼 이게 이제 안 되는 거.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방독 마스크 착용이 있습니다. 봐요. 여기 안전모 착용을 여기 안전모 착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화 착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독 마스크 착용도 있습니다. 요 봐요. 안전복 저도 이제 안전복이 착용이지 여기 말하는 방호복 착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째인데요. 집단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하나의 단면에서 표착할 때 단면적 인간관계가 생기는 기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간데 우리는 인간관계는요. 모방할 수도 있고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습관은 뭐예요? 안전심리적 오요소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습관은 안전심리의 오요소라고 얘기했습니다. 19번째입니다. 리더십에는요. 권한이 있습니다. 이 리더십의 권한인데 권한에서 역할 중 조직이 지도자에게 부여한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부여한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5개 중에 나누면 되죠. 보상적은 야, 돈 주니까 하는 것은 바로 조직이 나에게 부여한 거죠. 강압적도 마찬가지고 군대 같은 데 해야 되죠. 합법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조직이 지도자에게 부여한 권한은 보상적, 강압적, 합법적입니다. 지도자 자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은 위임된 권한과 전문성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20번을 보겠습니다. 20번은요. 갈로 넣기입니다. 다음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그랬어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바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요. 그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견, 그 산업안전심의 의견을 거쳐야 하면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있어서는 누가? 우리 노동조합이 있어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근로자 대표입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6년
3회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과목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할 겁니다. 여러분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 한 번쯤 예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에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